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 요건 중의 하나인 협의의 소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그랬듯 행정법의 체계를 먼저 보면 행정소송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취소소송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걸 소송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협의의 소액이죠. 먼저 협의의 소익이 어떤 개념인지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로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익 침해 상황이 해소된 경우 이런 것들에서 주로 협의의 소익이 문제가 됩니다. 소송을 한다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건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 구제가 된다든지 그런 뭔가가 얻을 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소의 이익, 줄여서 소익이라고 부릅니다. 소의 이익을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의 이익은 광의의 소의 이익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광의의 소의 이익은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인데요. 원고 적격과 권리 보호의 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권리 보호의 필요를 말합니다. 권리 보호의 필요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현실적 필요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면 권리 보호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한 현실적 필요성이 없으면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문제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해서 효력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처분 후에 사정이 바뀌어서 이익 침해 상황이 해소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 협의 소유기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인 효력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력 기간이 경과해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일반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어떤 사람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소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미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인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외입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장래 제재적 처분의 가중 요건인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재적 처분이 다음 장래의 제재적 처분의 가중 요건인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관련해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회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에는 3개월, 3회 위반 때는 6개월. 이런 상황에서 1회 위반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다음 위반 시에는 2회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을 맞게 되겠죠. 하지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를 시키면 다음 위반은 2회 위반이 아니라 1회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맞게 될 겁니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다음 처분 때 받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장래 제재적 처분의 가중 요건인 경우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가중 요건의 규정 형식과 협의의 소기에 관한 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재적 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이 있을 때 판례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고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인데요. 이러한 시행령은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적 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중 요건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법률은 당연히 법규성이 있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재적 처분 기준이 시행령, 다른 말로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면 이 경우에도 법적 성질이 법규 명령이고 그래서 법규성도 있고 대외적 구속력도 가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의료법에서 면허 자격 정지 처분과 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두 단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의 처분, 자격 정지를 얘기하죠. 전자의 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처분, 면허 취소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의 기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중 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자격 정지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격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길 처분에 대해서 더 낮은 처분을 받으려면 앞에 있는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중 요건이 불령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재적 처분 기준이 불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에는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고 다른 말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협의의 소익을 부정했습니다. 법규성이 없으니 꼭 그대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에 대한 기준이 법규 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면 꼭 이대로 따르지 않고 2회 위반일 경우에도 영업정지 1개월을 할 수도 있고 3회 위반일 때도 영업정지 1개월을 할 수 있으니 굳이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판례는 다릅니다. 현재 판례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표를 다시 보면 법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아마 불령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회 위반인 경우에 영업정지 3개월을 하도록 불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할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2회 위반 시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위험은 매우 현실적이고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선행 처분을 취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다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굳이 취소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 건축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 공사 완료 뒤에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협의의 소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이 실익이 없어서 인정되지 않고 다만 민사소송인 철거소송으로 다퉈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액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예를 들면 금전적 이익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제명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소송이 계속되는 중인 상태에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입니다. 이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제명의결 취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협의의 소익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게 제명의결 취소를 통해서 월정수당에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금전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것이죠. 다음 경우는 이익 침해 상황이 해소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없습니다.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권익 침해가 해소되었다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 예를 들면 치과 의사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치과 의사에 합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치과 의사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다투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치과 의사에 합격했기 때문에 앞의 처분을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익 침해 사항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 신용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퇴학 처분 후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자체가 명예 같은 것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자의 영치품에 대해서 사용신청 불허 처분을 하였는데 그 뒤에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이미 이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례는 영치품 사용신청의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수용자는 같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이러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소의 이익은 광의의 소의 이익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원고 적격과 권리 보호의 필요를 포괄하는 것이 광의의 소의 이익이고 권리 보호의 필요만을 얘기하는 게 바로 협의의 소익입니다. 협의의 소익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현실적 필요성을 말합니다. 처분 효력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처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소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재적 처분이 장래 제재적 처분의 가중 요건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데 그건 다음 처분을 받을 때 더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판례는 가중 요건이 불형인 경우와 대통령인 경우를 구별하여서 불형인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보았지만 지금 판례는 다릅니다. 가중 요건이 불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재적 처분을 받을 위험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지만 금전적 이익이라든지 회복된 이익이 있으면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 침해 상황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 등의 이익이 있거나 반복 가능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